흔히들 한번 벗어던진 옷은 평생 다시 입을 수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서기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편견이 틀렸음을 몸소 증명해 보였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대가는 결코 아물지 않는 마음의 흉터였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톱배우의 미소 뒤에는 16 어린 나이에 맺은 노예 계약과 7년이라는 청춘을 바쳐 그림자 같은 연인으로 살다 처절하게 버림받은 아픔이 숨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지울 수 없는 과거를 이유로 동료들에게 공개적인 모욕을 당해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겨우 행복의 손을 뻗었을 때 왜 온 세상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한번 그녀의 존엄을 짓밟으려 했던 것입니까? 그녀를 지켜주던 유일한 남자마저 곁을 떠났을 때 진흙탕 같은 삶을 벗어나려던 그녀의 희망도 그렇게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떼지 마십시오. 암흑과 세력에 휘둘리던 소녀에서 중화권 영화계의 독보적인 아이콘이 되기까지 그 찬란한 영광 뒤에 숨겨진 연예계의 냉혹하고도 충격적인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998년 영화 유리의 성은 스크린 속 아름다운 커플을 탄생시켰지만 동시에 서기에게는 10년 가까이 이어질 비극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와 여명은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으나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다른 세계였습니다. 여명은 수많은 소녀의 우상인 4대 처남으로서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반면 서기는 여전히 성인 영화 배우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신인에 불과했습니다.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월전 나이에 선택해야 했던 성인 영화 출연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낙인이 되었고 이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대중의 따가운 시선과 편견에 부딪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언론에 노출되자마자 서기는 곧바로 세상의 날선 비난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여명의 팬들은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녀가 출연하는 모든 작품에 대해 거센 비난과 보이콧을 퍼부었습니다. 언론 또한 그녀의 과거를 집요하게 들춰내며 그녀를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로 몰아갔습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연인의 가족이 보낸 멸시였으며 여명의 아버지는 그녀가 여씨 가문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림자 같은 연인으로 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의 화려한 후광 뒤에 숨어 언론에 포착될 때마다 비겁하게 뒤로 숨는 그의 태도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는 그녀를 감싸주기는커녕 자신의 황금빛 솔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매번 등을 돌렸고 서기는 수많은 마이크와 플래시 세례 속에 늘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비밀스러운 사랑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그는 독신 행세를 하며 여러 미녀와 스캔들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가 자유로운 연애를 즐기는 동안 그녀는 오직 그만을 바라보며 기다렸고 29살이 되던 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청혼하며 모든 희생의 종지부를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7년을 기다려온 그녀의 간절함에 돌아온 것은 우리 가족은 내 과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얼음장 같은 거절뿐이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일날 신문 지면을 가득 채운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있는 연인의 모습은 그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서기가 막 별별을 결심했을 때 여명을 둘러싼 충격적인 루머가 터져나왔고 그녀는 순식간에 비정한 여자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는 언론에 나타나 단순한 건강 문제였을 뿐이라며 해당 소문을 직접 부인했습니다. 7년의 청춘을 바친 대가는 이토록 허무하고도 냉혹한 배신이었습니다. 훗날 그녀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자 그는 차가운 태도로 왜 자꾸 서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까? 라며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여명과의 아픈 이별 뒤에도 서기는 여전히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한 구덩이에서 건져내 더 깊은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듯했습니다. 2005년 영화 3타임즈에서 호흡을 맞춘 서기와 장첸은 현실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뜨거운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촬영장에서 10분이 넘도록 이어진 키스씬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온기를 간절히 원했던 한 여자의 진심 어린 떨림이었습니다. 서기는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장첸이 구애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장첸 역시 여명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수많은 데이트 장면이 포착되었음에도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참함의 절정은 장첸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는 서기를 하객으로 초대했고 심지어 신부가 직접 그녀에게 부케를 건네게 했습니다. 그 배려 없는 행동이 축복이었든 혹은 영원히 남겨진 자의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잔인한 알림이었든 그것은 서기의 심장에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두 번의 뼈아픈 거절과 실패를 겪으며 서기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잊기 위해 밤새도록 이어지는 파티와 독한 술에 자신을 내던지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포착되는 그녀의 모습과 악력갱, 여물락 등과의 찰나 같은 연문설은 자극적인 보도를 원하는 언론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던 그때 20년 동안 곁을 지켜온 절친 펑더룬이 그녀를 감싸 안으며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사랑은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묵묵히 보여준 인내심으로 그녀가 마침내 평온한 안식처를 찾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행복과 배우로서의 명성을 모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류 사회의 지독한 편견은 여전히 과거를 구실 삼아 그녀를 잔인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서기를 향한 멸시는 남자들 뿐만 아니라 같은 업계의 소위 로열 패밀리라 불리는 여성들로부터도 쏟아졌습니다. 어느 사적인 파티 자리에서 그녀를 정면으로 겨냥한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 번째 변기조차 저 여자는 감당하지 못할걸. 비수처럼 날카로운 그 말을 내뱉은 주인공은 다름 아닌 톱배우 유가령이었습니다. 과거 유가령은 서기의 과거를 극도로 혐오한 나머지 촬영 중 서기가 실수로 함께 사용한 변기를 때려 부수고 새 것으로 교체하라고 요구했던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대중 앞에서의 공개적인 모욕과 주변의 비웃음 섞인 시선 속에서도 서기는 담담하고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게 대체 무슨 잘못인가요? 그 대답은 단순한 반항을 넘어 평생에 걸쳐 벗어던진 옷을 다시 입기 위해 분투했음에도 고작 변기 하나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버리는 사회를 향한 한 여인의 뼈아픈 울분이었습니다. 서기의 과거는 누구나 한마디씩 보태는 편견 섞인 가십일지는 몰라도 그 이면의 진실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던 서기. 당시 본명 이미페였던 그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그녀는 양심 없는 중개인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애 첫 계약서에 서명할 때만 해도 그녀는 이것이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순진하게 믿었지만 사실 그것은 그녀의 미래를 가두는 종신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술을 위한 희생이라는 그럴싸한 구실을 내세워 매니저들은 그녀를 누드 모델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한계를 넘어선 수위 높은 촬영의 실체를 깨달았을 때 서기는 그만두려 했지만 당시 그녀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위약금은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결국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그녀는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존엄을 내던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극적인 화보로 얻은 갑작스러운 유명세는 당시 대만 영화계의 거물이자 암흑화와도 밀접한 관계였던 각준웅의 눈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작 10만 대만 달러의 그녀의 계약본을 사들였고 자신이 직접 제작하고 주연까지 맡은 영화에 그녀를 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부적인 보물을 발굴한다는 명목하에 각준웅은 서기에게 도덕적 한계를 넘나드는 노골적인 노출 연기를 강요했습니다. 그 시절 서기에게 거부권이란 없었으며 권력자의 손아귀에 휘둘리는 동시에 대중으로부터는 성인 영화 배우라는 멸시와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홍콩의 상업영화의 거장 왕정 감독이 그녀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홍콩으로 데려가려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각준웅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았고 몸값으로 무려 500만 대만 달러라는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던 순간 왕정 감독은 치명적인 법적 허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최초 계약 당시 서기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왕정은 위약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각준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10만 대만 달러를 배상받아냈습니다. 치욕스러운 어둠 속에 갇혀있던 세월을 뒤로하고 마침내 자유를 얻은 서기는 벗었던 옷을 다시 입기 위한 홍콩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새 출발의 희망을 안고 홍콩 땅을 밟았지만 서기는 곧 자신이 또 다른 깊은 늪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업영화의 귀재 왕정의 기획 아래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며 진정한 돈 버는 기계로 전락했습니다. 신문과 잡지 전면을 장식하며 유명해졌지만 그 대가는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가족은 등을 돌리고 친구들은 멀어졌으며 화려하지만 차가운 영예의 한복판에서 서기는 수많은 배역을 맡으면서도 대중의 존중은 단 한 뼘도 받지 못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이안 감독이 대작 무협 영화 와우 장룡의 배우를 찾으면서 정통 영화계로 들어가는 문이 뜻밖의 열렸습니다. 거친 기질과 고독한 내면을 동시에 지닌 서기는 이 천재 감독이 낙점한 옥교룡 역할의 완벽한 모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역이 아니라 과거를 털어버리고 전 세계에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단 한 번뿐인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손에 닿으려던 찰나 매니저 측의 지극히 계산적인 결정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거절의 이유는 잔인할 정도로 단순했는데 1년 동안 촬영팀을 따라다닌 것은 단기 수익을 올리는 상업 프로젝트들에 비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4천만 대만 달러 가치의 일본 광고 계약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었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먼 매니저는 서기의 선택권을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녀가 억지로 광고 촬영장으로 끌려간 사이 옥교룡 역할은 장쯔이에게 돌아갔고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스카 사관왕에 빛나는 영화와 함께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났습니다. 그러움에도 서기는요?
그녀는 인생을 바꿀 기회를 다른 사람이 낚아채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뼈아픈 후회는 단지 배역 하나를 놓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줄 수도 있었던 손길을 본의 아니게 외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와우 장명의 기회를 잃은 후 서기는 방향 감각을 상실했고 벗어나려는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로 배우라는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절망이 깊어가던 그때 장국영이 구원의 천사처럼 나타났습니다. 1996년 영화 색정남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그는 서기의 관능미가 본인의 선택이 아닌 가혹한 운명의 강요였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건넨 너는 옷을 벗지 않아도 충분히 훌륭한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다라는 말 한마디는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빛이 되었습니다. 장국영은 말에 그치지 않고 왕정 감독과 직접 협상하여 그녀가 더 이상 노출신을 찍지 않게 했으며 자신의 콘서트 무대에 그녀를 세워 홍콩 전역에 그녀의 실력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런 보호 아래 서기는 성인 영화 출신 배우 최초로 금상장 여우조연상을 거머쥐고 2005년에는 마침내 금마장 여우조연상까지 차지하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영광도 세상의 편견을 완전히 씻어내기엔 역부족이었고 그녀를 지켜주던 장국영이 세상을 떠나자 비극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무술스타 견자단과 조문탁 사이의 격렬한 갈등은 엉뚱하게도 서기를 죄인들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단지 견자단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서기는 순식간에 대중의 분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리꾼들은 그녀의 SNS로 몰려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잊으려 했던 과거의 파격적인 사진들과 옛 영화들을 다시 들춰내 유포했습니다. 마치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듯 그녀의 여우주연상 타이틀은 순식간에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서기는 묵묵히 게시물을 지우고 댓글창을 닫았으며 자신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거리 한복판에서 서러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과거의 망령은 시간이 흘러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2019년 바작 파티에서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던 찰나의 순간조차 젊은 아이돌의 팬들은 그녀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음에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서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명예로운 상을 휩쓸어도 대중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과거가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녀는 평생토록 저 여자도 결국 그런 식으로 올라온 거 아니야? 라며 차갑게 비웃는 구경꾼들의 시선 아래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